논술 온라인 정규반 9회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건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항에 대한 접근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시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13강 내용 중에 자, 9강 자, 조건, 값, 범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값, 범위, 아이디어입니다. 자, 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계 작성에 관련된 제시문들을 다루었을 때 각 개별 문항에 따라서 접근법들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내용이 짧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각 개별 문항마다 적용 방법들이 다 제각각 다른 그런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바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 값,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값이라는 게 뭐냐면 값이란 어떤 특정 값, A의 값을 구하시오 또는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함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F3의 값을 구하시오,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유형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조건, 값, 범위 등을 구하는 자, 문제의 핵심은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조건 그리고 정의를 이용하셔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마다 제각각 적용하는 아이디어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의와 문제의 조건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자, 이 내용은 논증 구조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논증 구조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증명의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을 구한다든지 또는 범위를 구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렇고 이 경우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들을 다 따져보셔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증명의 느낌으로 논증 구조를 쭉 펼쳐가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증명 문제가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범위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그래프를 이용해 기하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답안에 그래프 그리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우리가 참고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참고 그랜디 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랜디 급수. 자, 이 그랜디 급수는 어떤 거냐면, 자, 시그마, 자,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승. 자, 요 값을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오. 이런 형태가 이제 그랜디 급수라고 하는데, 자, 요 형태는 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지, 그지? 자, 이런 형태를 대학에서는 이제 교대급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용어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급수에 대한 수렴과 발산 판정법. 자, 이것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이 유형이 간간히 어떤 대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전에 이제 연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시립대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급수 판정법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그램비 급수 형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런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은 홀수차 한 가지의 급수의 극한값과 짝수차 한 가지의 급수의 극한값을 각각 구하셔가지고 그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에 같은 값에 수렴되면은 수렴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발산입니다. 다시 자, 홀수차 한 가지의 급수의 극한값과 짝수차 한 가지의 급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값에 수렴되면 그때만 수렴이고 서로 다른 값에 수렴이 된다든지 또는 하나가 발산한다든지 하나 이상 그러면 다 발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같은 값에 수렴할 때에만 그때만 수렴으로 판정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우선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EN-1을 먼저 판정을 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SEN-1이다라는 것의 의미, 이제 홀수차 한 가지의 급수의 합이니까 홀수차 항들끼리 더한 게 아니라 첫째 항부터 누적하셔가지고 첫째 항부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하셔가지고 홀수차 한 가지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나열을 하게 되면 자, 처음에 S1은 n에다가 1 넣으시면 S1이잖아. 그러면 1이지, 그지? 자, 그리고 n에다가 2 넣어보세요. 그러면 S3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또 1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S5. 자, n에다가 이제 3을 넣으시면 S5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또 1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홀수차 한 가지의 급수의 합은 1이다. 자, 그 급수의 극한값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짝수차 한 가지의 급수의 극한값. 자, 역시 자, 두 번째 항까지 우선 1 마이너스 1 해서 0입니다. 그지? 자, S4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시 0입니다. 그렇구나. 얘 같은 경우는 언제나 0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값은 발산한다 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런 급수의 형태에 대한 수렴 발산 판정법은 꼭 기억을 해주셔서 홀수 번째 한 가지의 급수의 극한값과 짝수 번째 한 가지의 급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수렴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발산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 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논제 1번입니다. 자, 논제 1번. 자, 논제 1번은 우선 배정시간 하나 통문항입니다. 그래서 자, 20분. 자, 배정시간 20분 전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자, 문제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번에서 조건 기억을 이용을 해서 자, 조건 기억의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24에 2의 x승의 fx는 자, 1012의 2의 x승 자, fx 플러스 gx 이제 곱미분입니다. 그지? 자, 플러스 자, 1012의 2의 x승의 자, f'x 플러스 g'x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012 2의 x승의 fx를 넘기셔가지고 자, 1012로 나누시면 자, 2의 x승의 fx는 자, 2의 x승의 gx 플러스 f'x g'x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2의 x승은 양수잖아. 그래서 fx 자, 그리고 gx 넘기셔가지고 마이너스 gx는 f'x 플러스 g'x다. 그리고 얘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약 x에 관해서 미분하시면은 2024에 자, 2의 x승의 gx는 자, 1012의 2의 x승 gx 마이너스 fx 플러스 1012 2의 x승의 자, g'x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2의 x승 gx는 자, 2의 x승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자, f'x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fx 플러스 gx는 g'x 마이너스 f'x가 되고 얘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연립하셔가지고 자, fx는 g'x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자, gx는 마이너스 f'x라는 것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hx라는 함수를 하나 설정해서 자, 얘가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했을 때 g'x는 자, efx f'x 플러스 2gx g'x이므로 그러므로 자, 이 식을 자, 대입해 주시면 이 g'x f'x 마이너스 이 f'x g'x가 돼서 자,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h'x가 0이라는 얘기는 hx가 상수함수라는 얘기지. 자, hx는 상수함수다. 자, 이제 조건 기억과 니은에 x는 자, 0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12에 f0 플러스 g0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자, 그리고 1012에 g0 마이너스 f0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역시 자, f0은 마이너스 2024분의 8이 나오고 자, g0은 2024분의 2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자, H2024 자, 요 값은 자,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F2024의 제곱에 플러스 G2024의 제곱값인데 자, 이 hx가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f0의 제곱 플러스 g0의 제곱으로 계산해도 같게 나오겠지, 그치? 자, 따라서 1012의 제곱분의 자, 16 플러스 1012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돼서 자, 1012의 제곱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자, 요렇게 최종적인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논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제 2번은 자, 우선은 논제 2번의 소문항 1번 문제를 자, 지금부터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자, 문제 이번에 소문항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x 절대값, x-1 절대값, y-3은 r이라는 것과 그리고 x 절대값 x-7 그리고 절대값 y.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서 먼저 해석을 한 후에 개별 상황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도 되지만 이걸 일반화해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자, x, 자, 절대값 x-a 그리고 절대값 y-b. 자, 얘가 이제 r이다. 얘를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수 r이니까 이제 r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각각 1과 3인 경우와 그리고 a와 b가 각각 7과 0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맥시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더 크면 걔가 이제 맥스 값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x-a가 자, 절대값 y-b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맥스 값에서 절대값 x-a가 나올 거고 얘가 결과적으로 r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r.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므로 x에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r 대입을 해서 자, 얘를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그러니까 절대값 y-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지금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절대값 y-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지금 r이 양수이기 때문에 자, 절대값에서 튀어나와도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r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b-r 그리고 b 플러스 r 사이에 y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r이잖아. 그러면은 a가 이제 여기 자, 여기 a, b가 있다고 할까? 자, 좌표표면 상에 a, b가 있으면 자, a로부터 r만큼 떨어진 자, 여기서 자, x는 a 플러스 r. 자, 이게 이제 x는 a 플러스 r이지. 자, r만큼 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a 마이너스 r이니까, 이쪽에 이제 r만큼 마이너스 돼서 또 이렇게 직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x는 a 마이너스 r. 자, 그리고 y는 이제 b 마이너스 r부터 b 플러스 r까지 사이에서 존재하니까, 자, 여기 두 직선인 상태에서, 자, 직선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r만큼 자, r 자, b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여기가 b잖아. 지금 a, b니까 여기가 이제 b인데 b 플러스 r, b 마이너스 r 요 사이에서 r이 y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2r이고 a, b로부터 이제 r만큼 떨어져 있는 자, 이런 형태의 두 개의 성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절대값 x-a보다 절대값 y-b가 더 크거나 같은 자, 이런 경우. 자, 그러면은 맥시멈에서 절대값 y-b가 나올 거고 걔가 r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제 a-r과 a 플러스 r 사이에 x가 존재하는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선분이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r 그지? 그래서 선분 두 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2r인 정사각형의 테두리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이제 개별 상황에 우리가 지금 해석한 것을 대입을 해보면, 자, 우선은 1,3에서 자, 1,3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2r이 한 변의 길이 자, 이런 정사각형. 자, 이런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지, 그지?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선생님이 조금 여기 그림을, 중심좌표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딱 가운데점이지, 그지? 가운데점에, 정사각형의 중심에 1,3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7,0. 그럼 7,0이니까 7,0, 역시 2R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은 일단 크기가 정확하게 같은 이런 형태겠지. 그래서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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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 만나지 않는 상태잖아, 두 개가, 그지? 이 x, y 영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 R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 안 만나는 상태로 그렸는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R 값이 점점 커져서 언제 만날까? 그러면 이제 이 1,0과 7,0, 요 딱 정확하게 중점이 4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커져가지고, 이 정사각형이 만해져서 자, R값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커져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포개지는 딱 절반이 포개지는 이 형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길이가 이제 3인 상태인 거잖아.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 근데 그 절반이 R 값이지. 그래서, R이, 자, 이제 결론은 우선 R이 3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영역은, R이 3보다 작을 때이고, 이제 R이 3이 되는 순간에는, 자, 참고로, R이 3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4,0과 4,3을 이은 선분에서 만나고, 그지? 그리고, R이 3보다 클 때, R이 3보다 클 때에는, 자, 이게 더 커지는 거지, 이제. 정사각형이 더 커졌습니다. 더 커져서, 자, 여기는 이만해졌고, 얘는 이만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만나는 점을 확인해 보면, 자, 요점, 그치? 요점과 요점, 이렇게 두 군데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이어서 소문항 3번 문제를 자, 지금부터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자, 문제 이번에 2번 소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1번에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은 3일 때 4,0과 4,3을 이은 선분에서 일단 만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 x, y 영역을 만족하는, 자, 를 만족하는 x, y에서의 영역의, 자, 최소값.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요 선분, 그지? 아까 빨간색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잖아, 그지? 요 부분이 일단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이 3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좌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요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지금 중심의 좌표 1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가 이제 R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X 좌표는 R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자, Y 좌표 같은 경우는 0에서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가 R이니까, 자, R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X가, R이 3보다, 이제 X가 3보다 큰, 그지? X가 3보다 큰, 자, 이 경우에서는, 이제, X, Y가 각각, 자, R 플러스 1, R.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따라서 여기가 X, 얘가 Y잖아. 그래서, 이제 Y는 R인데 R은 X-1이지. 그러니까 Y는 X-1.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은 여기가 지금 4였지. 자, 그래서 자, 4,0과 4,3을 이은 상태에서 이제 Y는 X-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4보다 작은, 자, x가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제 x, y를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구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은 이제 여기가 7이었잖아, 그치? 7인데 마이너스 r만큼, 7 마이너스 r, 그게 이제 x 좌표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긴 3이었는데, 역시 3에서 마이너스 r만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x, y는 7 마이너스 r, 자, 3 마이너스 r.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y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y, 얘가 x잖아. 그럼 3 마이너스 r이니까, 자, 3 마이너스 r. 자, 마이너스 r, x 마이너스 7이지,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x-4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영역, 만족하는 점 x, y의 영역은 이제 빨간색 지금 형태로 나오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최소값, 그러니까 이건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x-1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자, 지금 이제 1,0을 자, 중심으로 하는, 자, 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 원이 이 빨간색 지금 이 그래프와 최초로 만나게 되는 그 점이 이제 이 만족하는 x, y에서의 영역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이 순간이 최소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1,0 원의 중심 1,0에서 자, y는 x-4까지. 자, 지금 얘가 이제 y는 x-4잖아. 여기까지의 거리. 자, 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그러면 자, 그 값이 바로 r 값이고, 그래서 루트 2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1-4. 그래서 루트 2분의 3.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r제곱이지. 자,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r제곱으로 설정해 들어갔기 때문에, 자, 2분의 9.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하기에 앞서서, 자, 이제, 15분 쉬었다가, 자, 15분 쉬었다가, 자, 9회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